반갑습니다. 집단 상담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집단 상담을 여러분이 이제 잘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이제 집단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상상하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상담으로, 그러니까 1대1로 개인 상담하는 거 말고 이렇게 여럿이서 하니까 집단 상담 이런 용어를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럿이 집단 상담자 한 명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다. 이런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이론 1번에 보시면 집단 상담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집단 상담의 개념과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집단 상담의 개념, 집단 상담 말 그대로 집단 상담이에요. 집단으로 상담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의식적 사고와 행동 그리고 허용적인 현실에 초점을 둔 정화, 상호신뢰, 돌봄, 이해, 수용, 지지 이런 것들이 다 우러나오는 교류의 장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집단 상담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겠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이제 그러면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치료적인 기능을 이제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건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시면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굉장한 치료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걸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이제 상담자와 집단원들이 상호작용해서 문제 해결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상담자의 어떤 이제 그 지도랄까요? 상담자의 이제 인도? 그렇죠. 상담자가 분위기를 이끌어 가니까요. 상담자의 주도 아래서 집단원들끼리 상담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교류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떤 치료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 집단은 개개인의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우리가 배우고 끝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우리가 교육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집단 상담 이런 용어를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시면 집단원들은 이제 가치와 목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증대되는. 그러니까 이 집단의 어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보는 그리고 그걸 수용해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갈 수 있고요. 집단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태도와 행동을 학습할 수 있고요. 그럼 사람들한테 내가 거절할 때는 또는 부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요 장 안에서 이제 배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내가 학습됐던 것들 중에서 혹시 부적절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람이 어떤 내가 싫어하는 거절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싫어하는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는 게 너무 쌀쌀맞게 거절을 했어. 그러면 인간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단지 거절한 것뿐인데. 그런데 쌀쌀맞지 않게 상대방 기분 안 상하게 거절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건 이제 좀 수정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소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서 보시면 다양한 자원,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환경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집단 상담이고요. 그리고 집단 상담은 어떤 측면에서는 나의 실생활의 굉장한 축소판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내가 친구 관계를 하면 친구 중에 나한테 쓴소리 해주는 친구도 있고 좋은 이렇게 따뜻한 말 해주는 친구도 있는 것처럼 집단에서도 나한테 좀 이렇게 쓴소리하는 집단원도 있고요. 나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집단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 예를 들자면 그걸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자기 경험담을 이제 살짝 얘기를 해줘.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른 집단원들이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저는 이제 상담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입니다만 제 주변에서도 가끔 보면 그리고 이제 내담자들이 이렇게 상담을 오면 굉장히 주저하다가 이제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조금만 일찍 오면 훨씬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굉장히 커진 다음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상담이 이런 면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비교적 가벼운 문제일 때 상담에 와서 초기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측면에서 집단 상담은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강점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은 집단 상담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요. 개인 상담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집단 상담에 갔을 때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내가 듣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내가 간접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집단 상담의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집단 상담의 대상은 집단 상담은 그러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둘 중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이렇게 개인 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이렇게 선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냐?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제한 요건은 뭐냐면 비교적 정상적인, 비교적 기능적인 이런 용어를 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면 집단 상담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발달 과정상의 어려움들 뭐 이런 표현들을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심리학 용어로 나오는 거라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특정한 개별적인 문제나 발달 과정상의 문제들, 발달 과정상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뭐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단계에 해당되는 문제들, 뭐 출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또는 그 결혼을 했을 때 이제 어떤 갈등을 경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달 과정상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그래서 쭉 내려가서 심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성격 장애 이런 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주된 대상의 문제는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 과업의 문제들 그러니까 발달 과정상의 문제라고 부르는 게 발달 과업의 문제 이렇게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상인의 태도와 행동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인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 개인 상담은 비정상인들이 받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비교적 문제가 가벼운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집단원에게 집단의 특성과 목적, 내용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는 이런 게 있죠.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그럼 집단 상담자는 어떤 사람이 집단 상담자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집단 상담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단 상담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 상담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뭐 한 몇 명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전문가가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성공적인 개인 상담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성격 역동에 관한 광범위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집단 역동에 관한 올바른 이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중심리 이런 용어도 쓰잖아요. 동조현상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그리고 그랬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그 인도자가 집단 상담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형성 능력을 갖춘 훈련받은 전문가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집단 상담에서는 상호 신뢰와 무조건적 수용이 있어야 된다. 이건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은 내담자, 상담자 단 둘이서만 이걸 형성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한데 집단 상담은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여러 명이 서로 상호 신뢰와 무조건적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상담자가 개입을 해서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상담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노출하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뢰해야 노출할 거 아닙니까? 신뢰 못 하는데 내 비밀을 어떻게 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해야 노출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느낌, 신념, 행동을 용납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수용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이 공통되게 요구하는 조건인 거죠.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이제 집단 상담은 지속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딱 끝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집단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말로만 영향을 주고받나 그렇지 않고요. 표정이나 어떤 말의 뉘앙스 이런 것들로도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지속적인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시면 이제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고 하는 거. 교정적 정서 체험은 이건 굉장히 이제 나중에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건에 보면 이제 중요한 단어로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과거에 내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뭐 이렇게 그 조직의 쓴맛을 봤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건 뭐 이렇게 뭐가 그 이제 기계적인 뭔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것도 상처가 되죠. 어디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처.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받는 상처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죠. 인간관계에서 어떤 이제 뭐 그 생각하지 않았던 뒤통수를 이렇게 그 만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게 큰데, 그럼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걸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해소해내는 게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걸 내가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이제 해소가 된다든지 그게 충족이 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 경험이 교정돼서 새롭게 경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룰 수 없었던 외상 경험이 경험의 수정을 위해서 집단원들을 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에 노출시켜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치료적인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에 보시면 집단 상담의 목표와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때 개인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이 나는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싶어, 이걸 달성하고 싶어,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집단 전체가 갖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은 두 개의 목표가 이제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집단 상담의 목표입니다. 집단 전체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공존할 수 있는 거고 공존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신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이제 포괄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개인의 욕구, 문제의 공통성, 보편성을 인식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보편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자기 수용과 자신감, 자기 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자신에 대한 시각을 개선하는 것. 동그라미 5번, 정상적인 발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 동그라미 6번,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주도성, 자율성, 책임감을 증진시키는 것. 동그라미 7번,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지혜로운 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에서 보시면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것.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 대표적인 게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 장이니까요, 집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습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서 보시면 타인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서 민감성이 증진되는 목표. 동그라미 10번,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염려를 바탕으로 해서 직면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진 않은데, 이렇게 이제 직면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지적질인 거예요. 지적질인데, 이렇게 지적질을 상대방이 지적질은 누구나 기분 나쁘거든요. 받으면. 좋으신 분 계세요? 지적질을 좋아하는 건 성격이 좀 이상하겠지. 지적질을 좋아한다 그러면. 지적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상대방이 최대한도로 기분 안 상하게 지적하는 방법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걸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기분이 최대로 안 상하는 방법을 배워서 지적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1번에 보시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눈치 봐서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려나? 뭐 이런 사람들, 남에게 맞추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지? 이렇게 해서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를 두고 집단 상담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고요. 동그라미 12번. 자기 가치관을 명료화하고요. 가치관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 방식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아래 지식인 부분에 보시면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상담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된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아무리 상담해도 효과가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된다. 이걸 다른 어떤 책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담자의 가치에 부합하는 목표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쓴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가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문제여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목표, 위에 다 해당되는 목표여도 상담자가 도와줄 수 없는 목표는 좋은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른 데 가서 상담 받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집단 상담은 그 집단 상담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이해는 나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리고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석사 전공이 집단 상담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훈련을 이제 받았었는데, 실제로 개인 상담을 하거나 집단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지가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잘 자각을 못해. 이런 경우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를 이해해야 남을 이해하기가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걸 가장 기본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기를 수용하는 겁니다. 나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뭐 자기를 싫어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싫어해도 어쩌겠어. 싫어한다고 바뀌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이렇게 된 건 나도 또한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만들어진 거니까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를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를 수용해야 남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이제 그런 나를 개방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해야 적절한 자기 개방이 가능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개방을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해야 자기 개방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 자기 개방은 처음부터 자기 개방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 소개는 하죠. 그걸 자기 개방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비밀을 이렇게 개방하는 거를 자기 개방,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아무한테나 우리가 비밀을 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고 안심이 돼야 개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걸 이제 여기서 집단 상담에서는 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걸 내가 공격적이지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공격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원하는 걸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 이제 자기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준에 맞춰서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집단 상담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서 이제 자기 도전을 한다는 거니까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를 바꾸기 위한 이제 시도를 해 나가는 거. 이게 자기 도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집단 상담의 특성에 대해서 양가로 1번 집단 상담의 장점, 단점은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단 상담은 뭐냐면 동그라미를 보면 편안하고 친밀감이 생깁니다. 편안하고 친밀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싶어.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 상담은 상담자랑 내담자 단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담자가 말을 안 하겠다. 그러면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상담자도 어쨌든 돈 받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묻게 돼 있거든. 말을 안 하면. 계속 물어서 어떻게든 말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아무리 뭐 컨디션 안 좋고 나는 오늘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은데 라고 해도 그걸 그냥 수용해 주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집단 상담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뭐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관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날은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위로가 되거나 마음이 풀어지거나 그런 날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좀 부담이 덜한 그런 상태로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편안하고 남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좀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좀 수월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대리학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만 구경해도 아 저렇게 말하면 남들이 기분이 좀 덜 상하겠구나 이런 것들 관찰학습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 왜 그게 연습이 가능하냐면 상담자라고 하는 믿음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연습하다가 실수를 해서 이 사람이 승질을 내. 그럼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해서 도와주겠지 뭐. 그렇죠? 개입해서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좀 미숙했던 뭐 다양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들을 요 장 안에서는 상담의 장 안에서는 연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 현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이죠. 동그라미 2번 새롭게 터득한 사회기술과 행동을 연습하는 장이 된다라고 하는 같은 말이에요.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좀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쭉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6번 소속감, 연대감, 유대감 등 동료 의식과 협동심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집단 상담은 이렇게 이제 집단 응집력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뒤에 나와요. 집단 응집력 또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학교 다니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그 조직이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마음이 잘 맞으면 이렇게 딱딱 뭉치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집단 응집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단 응집력을 이제 집단 인도자가 이 집단이 응집력이 잘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집력이 잘 생기면 이 안에서 치료가 저절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 인도자는 집단 응집력이 잘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대 과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응집력이 생기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굳이 나를 잘 긴 말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런 경험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집단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7번 새로운 대인관계를 비롯해서 여러 경험들을 학습할 수 있다. 계속 얘기했던 거. 동그라미 8번에서 보시면 자신에 대한 타인의 지각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바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불편해도 네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지나가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너가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집단에서는 그걸 나한테 그러고 넘어가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드백을 해줘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했겠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서 보시면 이제 지도성을 확대할 수 있다. 지도성을 확대한다는 건 이제 집단으로 하면 집단 인도자만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리더의 역할을 해줘요. 누군가의 얘기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인도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래서 어떤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도성이 확대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0번에서 보시면 이야기나 행동을 경청하고 관찰하는 걸 연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사람의 얘기를 최소한 경청해서 듣는 걸 이제
서로 다 그러고 있으니까 나만 뭐 말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앉아있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연습이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 11번에 보시면 한정된 시간에 보다 많은 내담자 상담할 수 있어서 개인 상담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12번에서 집단원으로 하여금 개인 상담에 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상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게 경감돼서 개인 상담을 필요하면 받기가 수월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양가로 2번에서 보시면 그럼 집단 상담이 좋기만 하냐? 아니에요. 좋기만 하진 않습니다. 집단 상담이 가진 가장 큰 맹점이 뭐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밀 유지가 어렵다. 이걸 이제 제일 먼저 꼽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교재에서 보면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습니다. 비밀 보장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개인 상담은 내담자는 자기 비밀을 털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딴 데서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럼 상담자만 입 다물면 이 얘기는 어디로 퍼지질 않아요. 그래서 비밀 보장이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비밀 보장 이제 뭐 사인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다 비밀 보장 사인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얘기는 어딘가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뭐 우리가 다 추적하고 이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어떤 단점이 있냐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깊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를 몇 시간 그냥 계속 듣고만 있기는 어렵잖아요, 실제로. 남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딱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5분 넘어가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좀 한 사람의 문제 깊게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맹점이 있죠. 동그라미 2번. 현실 도피의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현실 도피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는 굉장히 막 요구도 먹고 막 이래. 여기서는 막 위로해주고 지지해줘.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요구도 먹고 여기서는 위로만 받아. 그럼 이제 역할이 다른 거죠. 요구도 먹는, 거기서는 요구도 먹는 역할, 여기서는 위로 지지받는 역할.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여기에만 자꾸 있고 싶어 해. 그럼 이게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떠나서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집단 상담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혼이 나고 부당하게 혼이 나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도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쭉 있던 사람이야. 근데 집단에 와서 다른 사람이 딱 봤더니 야,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 네가 원하는 거 얘기도 하고 뭐 부당하게 시키면 싫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들었더니 힘을 받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딱 직장에 가서 싫은데요, 이 소리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좋게 바뀐 건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뀐 나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지, 당연히. 그 다음에 바뀐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볼지 일단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을 내가 여기 던지는 꼴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시댁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딱 가서 또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시댁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변화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서 보면 집단 압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단 압력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집단을 인도하는데 집단원들이 이제 한 뭐 7명 있다라고 얘기를 해봐. 그래서 1번이 자기 부부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했어. 2번도 또 얘기했어. 3번도 얘기했어. 6번까지 뚝 다 이제 자기 부부관계 어려움을 얘기했어. 그럼 이 사람은 저희는 부부관계 좋은데요. 이 소리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너도 뭐 있잖아. 털어놔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은근히 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집단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에 의해서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사람이 너무 심각해서 그 부분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너도 꺼내야지. 왜 우리 다 패 깠는데 너만 안 까니? 이제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집단 압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실제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서 보시면 비밀 보장이 잘 안 되는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6번에서 보시면 상담자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석사 과정에서 집단 상담이 세부 전공이어서 그걸 굉장히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개인 상담을 주로 배우는 경우들이 많아서 집단 상담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사실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주지 않은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7번에서 보시면 상담자의 특정한 지도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담자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상담자가 이제 그 어떤 이렇게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가면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건 이제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동그라미 8번에서 보면 집단원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훈련받지 않은 기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기법이나 이론들을 갖고 와서 집단에 적용하려고 시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 뭐지 마루타도 아닌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가로 3번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동그라미 1번 여러 사람을 보다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런 경우 그럴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을 습득해야 될 필요가 있어. 동그라미 3번 대화를 포함한 사회화 기술 습득이 필요해. 동그라미 4번 다른 사람과 유대감, 소속감, 협동심을 배워야 돼. 동그라미 5번 다른 사람의 반응, 조언이 필요해. 동그라미 6번 타인의 이해와 지지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돼. 동그라미 7번 자기 문제에 대한 검토 분석을 기피하거나 유보해. 그리고 자기 노출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위협을 느껴. 동그라미 8번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서 대인관계에 관심이 너무 많아, 불필요하게. 이런 경우 집단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4번 개인 상담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집단 상담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 개인 상담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상담이 집단 상담보다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 이제 요거가 좀 더 중요하겠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문제가 응급이야. 그럼 개인 상담 해야지. 집단 언제 만들고 있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럼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신상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해요. 비밀 보호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개인 상담으로 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요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심리 검사를 해석해 주는 건 집단으로 잘 안 합니다. 개인 내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상담으로 진행한다. 동그라미 4번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 공포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5번 비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 비슷한 말이죠. 동그라미 6번 수용될 수 없을 정도로 대인관계를 못해. 이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동그라미 7번 주목과 인정을 강박적으로 요구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자기 얘기로 끌고 가려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한 분 있으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폭력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이거 어렵겠죠. 동그라미 9번 자신의 감정, 동기, 행동에 대한 인식을 너무 못해.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 반사회적이거나 주의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동그라미 11번 자아가 와해된 경우. 자아가 와해된 건 대표적인 게 이제 조현병.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그게 자아가 와해된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극도로 의존적이고 의심을 심하게 해. 이건 이제 병적인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2번 보시면 이제 극도로 예민하고 정신적으로 병적인 경우. 그러니까 비교적 정상적이어야 집단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개인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